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선 특집 시시각각,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의 정당 관계자를 모시고 충청 지역의 표심과 함께 차기 정부 당면 과제인 민생 회복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개혁신당 이성진 충남도당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진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지훈 충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지훈입니다. 대선 특집으로 마련된 시시각각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충청이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학, 연구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가 완전한 형태의 생중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여 건설합니다. 5%를 R&D 예산으로 이제 꾸준히 배정하고 국가 과학기술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네, 먼저 각 당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부단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충청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전시 또 세종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보실 텐데요. 각 당의 주장을 또 저희 민주당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이 불행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두 번씩이나 겪게 해드린 데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며 그리고 세계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선진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위기 시대에 꼭 맞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석 위원장님 1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선거가 진행이 되고 5일 후에는 6월 3일 본선거가 우리 지난 75년간 대한민국을 가장 $100 수준의 나라에서 세계 탑10 안에 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깜깜이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주류 언론과는 달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박빙의 상태에서 두 주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직과 청렴, 진정한 용기,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개혁신당 이성진 위원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성진입니다. 충청은 늘 균형 발전이라는 말 뒤에 묻혀서 2순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교통망, 미래산업도 구호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다릅니다. 첫째,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둘째, 충청권 교통망을
CTX 대전, 세정, 충남, 충북까지 그리고 또 경기 남부까지 있는 생활권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청은 이미 행정과 과학기술단지가 모여있는 미래산업의 시험 무대입니다. 이곳을 충청을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노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훈 위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지훈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민주노동당만의 후보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진보 정당을 추구해온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함께 만들어낸 후보입니다. 보수 양당의 적대적인 진영 정치가 철저히 외면해온 이 시대 투명 인간들의 후보입니다. 노동자이면서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농민, 폐업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소년, 혐오와 차별에 절망하는 여성과 성소수자 등 수많은 이 시대의 투명 인간들의 후보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워주십시오. 국민의힘을 퇴장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분위기를 좀 푸는 차원에서 평상시 좀 하시기 않으셨을 그런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당 상대당 공약이나 후보에 대한 평가 중에 좀 칭찬 또는 우리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공약을 좀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고 싶다 이런 공약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영석 위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역시 1분입니다. 네. 각 당의 공약을 민생 관련 공약을 찾아보았습니다. 잘 나오지 않더군요. 민생이라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주고 하는 측면들이 많은데 다소 모호하고 또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공약이 국민의힘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요양보호사의 간병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약 5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최저 하겠다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점은 상당히 근접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GTX-C가 평택 지제까지 내려오던 것을 천안역과 아산 온양온천역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법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개혁신당 우리 이성진 위원장님 1분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게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저희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AI 시대를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용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조금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향이 아니라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그 돈들이 현장으로 직접 스며들 수 있는 그렇게 판을 깔아주자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규제를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충청의 스타트업들이 국내나 세계 무대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학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포상이라든지 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모든 당들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이 부분을 차용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좀 어떤 보완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공약을 짚어주셨고요. 우리 이지훈 위원장님. 예, 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정책으로 이제 부채를 지었고 또 이제 이 대출 금리를 갚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계속 물가는 오르고 또 이 각종 이
배달 수수료 등으로 해서 지금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문 닫으려고 하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이것을 대출을 조절해주고 또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들은 전면점 탕감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채무 조정을 하겠다. 이 점은 좀 아쉬워서 그 부분은 좀 이후에 전면 탕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과 함께 어떤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현 부단장님. 예, 하여튼 뭐 우리 김영석 위원장님 그 세 가지 칭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는 바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충청을 위해서 또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국민들의 헌신과 노고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일과 함께하자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권영국 후보님의 그 공약 중에서 농촌 관련 공약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농어민 기본소득이었는데 이번에 권 후보님의 공약에 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우리 충청권이 대체로 이제 농촌 구조가 많은데 거기서 농어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용실, 각종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우리 그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지역에 선순환 경제가 일어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그런 부분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각 패널들은 7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충청의 발전이나 민생과 관련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최소 2분 이상에게 해주시고 답변은 최소 30초씩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주도권 토론은 우리 개혁신당 이성진 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대전 MBC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설렙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당이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연설을 하고 돌아가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 총선에 저희에게 102만 5,775표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충청을 대한민국의 두뇌이자 심장으로 만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권은 행정과 산업이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산업과 연구개발은 제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단절로 충청이 발전해 나가기는 고사하고 지역 소멸과 청년 유출을 멈추게 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3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둘째, 저희 개혁신당은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이게 아까도 연습했는데 입에 잘 안 익네요. 굉장히 안 익네요. CTX 건설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C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구축에 국비를 최대 70%를 투입해서 2034년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교통 인프라의 이것을 대동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희 개혁신당은 충청을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계획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취임과 동시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쾌도난마의 자세로 행정수도의 완성을 추진해 정책 결정과 집행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도 추가 이전하고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해서 국방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충청의 국가적 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CTX를 조기 완공해 대전, 충청, 세종을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CTX는 동탄까지 연결돼서 수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설계해서 수도권 접근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청주공항까지 연계를 한다면 다양한 국제 노선을 취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GTX-C 노선을 천안하산까지 연장해서 충청권의 주요 거점으로 삼고 KTX 세종역을 신설할 예정이고 또 대전에도 도시철도라든지 트램, 조기완공 등을 통해서 충청권 전역을 촘촘하게 교통권으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박수정 부단장님, 민주당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금 이제 설치를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집무실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권력이 이양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좀 그 권력 이양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요. 그것은 민주당의 오랜 그 소망이었고 또 정책이었고 저희들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각 당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이런 행정수도 완성의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만 끝나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죠.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은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고요. 제 스스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과 그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결과적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따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그 충청의 모든 세력들이 정파를 넘어서 이것을 하나로 합의해서 이것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중심에 우리가 함께 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은 공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헌법 명문화 많이 어쩌면 이 완벽하게 이 세종시를 저희의 행정 수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김영석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세수가 만약에 좀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GTX 연장이라든지 CTX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정치적, 정무적 분들이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GTX-C 같은 경우는 천안은 재원 여유가 있어서 스스로 지자체가 감당한다고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습니다. 도와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CTX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막 성안이 되는 단계고 정부 대전청사로부터 청주공항 또 하나는 조치원 천안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어서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인 정책가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원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초안 단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헌법에 지방과세 자치권을 명시해서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토지 가치 상승 수익 환수를 통해서 교통망 재원을 지역 내부에서 선순환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충청을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학기술의 단지로 키울 생각입니다. 대덕특구의 양자산업 혹은 사이언스 비즈니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오성을 글로벌 바이오허브로 오창 방사관 가속기를 통한 신약 백신 클러스터로 아산 베이밸리 경제 자유구역으로 제조, 수출, 혁신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시간이 됐기 예, 때문에요. 시간 잘 했습니다. 시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리고 특히 상대방한테 충분히 답변 시간을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모험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위원장님 주도권 행사할 차례고요. 7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민생 회복 관련한 이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지금 민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생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하는 논의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날 내란 비상계엄이 됐는데요. 123일째 되는 날 윤석열이 탄핵됐습니다. 한 4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매일 거리로 나가서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일상은 무너지고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전국 불안은 경제적 영역으로도 번졌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투자는 위축되고 소비는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 결과 급기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어떤가요? 우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구속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장동혁, 성일종, 강승규 의원이 그들입니다. 여전히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신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선을, 조기 대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석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번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출마했습니다. 안 나와야 민생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민생 회복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마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3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된, 저도 34년의 공직을 있어봤지만 이렇게 수없이 끊임없는 탄핵의 연속, 특검, 프레임,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에는 전혀 어긋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도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올린 것이 또 사실입니다. 다만 과연 그러한 배경과 이러한 사태, 조기 대선에 이르는 그 과정이 상당 부분이 민주당과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쭙습니다. 안 나오는 게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남 탓이나 하고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왜 이루어졌고 이 국민들을 왜 불편하게 하고 왜 불안하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선거 5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가 자기 부하 직원들은 감옥에 다 넣어놓고 영화 보러 다니고 강아지 끌고 산책 다닙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이번에 대선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고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셨죠? 네. 아마 충남의 모든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을 거로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한 10년 앞당겨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령과 태안 당진에다가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이 산업이 전환됐을 때, 그린 산업으로 전환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은 좀 안 보여서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저희들은 한 5대5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5대5로 좀 하자 하는데 그 부분도 살짝 미흡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풍력 발전소 경우는 한 90%가 외국 자본, 대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두 가지 공공의 주도성 문제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좋은 노동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좀 모아 가시도록 하십니다.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부단장 주도권을 행사할 차례인데요.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우리 충청의 미래에 관한 주도권 토론을 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아까 앞에 토론 중에 좀 제가 질문도 하고 해명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먼저 그 문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영석 위원장님께 좀 말씀도 드리고 여쭙는 것은 이렇습니다. 12.3 위헌 불법 비상 계엄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책임이 절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과하는 태도도 아니고 책임지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막연하게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 입법을 복주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예산 문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뭐 장관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자, 정부가 국회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2025년도 제출된 예산안이 677조였습니다. 그중에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누가 야당이 되든 간에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야당은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되고 그것이 국회, 특히 야당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삭감을 안 하면 무능한 야당,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했다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정부 예산 편성안이 100점짜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야당이 되든 간에 지난 5년 평균 기록을 보면 5조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평균적으로 삭감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4조 1천억 원밖에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비상계엄을 합니까? 다른 평균도 삭감을 못했는데.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중 예산 중에서도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하고 체코 원전 수출 예산을 90%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그런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부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답변했어요. 예산 삭감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비상계엄한 이유를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더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또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비밀리에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랜덤으로 몇 가지씩은 그 사용처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나 제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그런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야당이 설명했습니다. 최소한 몇 건이라도 제출해라. 그래야 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영원으로 놓고 12월 10일까지 예산은 협상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소위 이제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대통령 경호처, 그다음에 국세청, 여기서 요구한 특활비는 그런 어떤 관례대로 사용처를 설명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100%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와 돌봄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TV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면 저는 감옥 갑니다. 자, 어떻게 삭감했냐? 맞습니다. 한 5천억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0억 정도를 삭감했어요. 왜냐? 이미 많이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성과가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삭감을 한 10분의 1 정도
삭감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했고 정부가 장관님 해보셨잖아요. 동의했습니다. 그래 삭감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했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이 12월 10일까지 예산을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12월 10일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12월 3일 날 그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놔두고 왜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그렇게 저질렀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이 그 모든 비상계엄의 책임을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사후에 거짓말로 변명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가 드린 지금 말씀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민주당 탓으로 야당 탓으로 계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김영석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저에게 아닙니다. 교회 앉으실 겁니까? 아니, 그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그 행정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아십니다. 20년 동안 일관되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번에 그걸 공약하셨죠, 위원장님 하셨는데, 자,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계속 소극적이거나 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당론이라고 하면서 선거 일주일 전에 발표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때 우리 세종시민이나 충청도민이 그걸 믿었을까요? 전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요. 20년 동안 반대해놓고 왜 선거를 일주일 앞서놓고 그걸 찬성합니까? 당론이라고. 당론이 그렇게 국민의힘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질문하는데, 이번에는 대선이 끝나도 위원장님, 도당 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께 약속하신 이대로 꼭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가도록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노동당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농어민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장님 30초 답변 이후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우리 충청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예산은 정부안이 나오면 그것이 국회로 이송이 된 뒤에 상임위원회에서 대체로 2배 정도로 뻥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결위로 가서 거기서 예결위 간사간에 또는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나머지는 소위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그 과정을 단절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일은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거기까지만 삭감한 데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특정 시간을 많이 드리면 또 똑같이 다른 분에게 해드리기 때문에 7분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규칙을 말씀드리면 2분 이상에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 최소한 한 분당 30초씩 이상은 답변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이 규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석 위원장님 주도권 행사할 차례이신데요.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저기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전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해서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고요. 저도 공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때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에서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대통령의 이 집무실과 그리고 아직 내려오지 못한 몇 개 부처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은 지금 모두가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혁신당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헌법에 반영이 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국민 표결에 걸쳐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번에도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일단 박수현 예. 의원님께 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거부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우리 양곡법을 말씀드립니다. 과잉여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 매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의 재정 능력이나 다른 종목, 양파, 마늘 많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을 해서 또다시 부결이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돌이표로 재의결까지 진행되었는데 이것과 함께 대법관 증언이 14명에서 30명, 무려 또 100명까지 증언하겠다는 기상천외한 것이 그거는 일단 비법원 이 법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것 같은데 100명까지 또 철회된 것 같은데 또 30명으로 줄이는 거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총선이나 시장 재선거 때만 되면 마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당론은 다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게 되어 있는데 마침 만에 하나 집권하실 경우에 양곡법 우리 대법관 수 증언하는 거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다 다시 진행하실 예정인 것인가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일단 질문. 그럼 제가 질문, 짧게 답변 드릴게요. 양곡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저는 엊그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또 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위원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1차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짧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가 있으시면 그러면 민주당이 낸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담은 법안을 맞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양 당이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아니 거기는 입법부 아닙니까? 왜 법을 안 내십니까? 그리고 왜 반대만 합니까? 그리고 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합니까? 왜 논의를 안 합니까? 민주당 법이 100% 틀린 겁니까? 민주당 법이 100% 안 맞더라도 하시죠, 그러면. 안 맞더라도 하시죠. 또 시간이 예, 좋습니다. 제 주도권 시간이고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예, 아니오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시행하시겠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그렇죠. 대법관 30명으로 늘리실 겁니까? 30명은 저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니 거기까지만. 예, 노란봉투법은 진행을 하실 겁니까?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입법 보고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제 유엔 기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 귀족 노조에 의해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진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우리 아산과 남원에 동시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산의 국회의원인 복기왕 의원은 그것을 해명을 하면서 어차피 한 군데가 결정이 되면 국가가 정부가 당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동시에 유치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궤변이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무책임한 공약을 어떻게 남발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도 그거를 처음에 목격을 했을 때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저희끼리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이렇게 공약들이 겹쳐지기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뭐 도당 차원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이제 말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충남이나 지역의 민생을 다룬다기보다는 정말 아주 오래된 한 20년씩 30년씩 된 논쟁을 저희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결과가 지금 이 토론장 그리고 그런 정책들로 나오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예, 우리 이지훈 위원장님께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광주시장이 중심이 돼서 광주 일자리 이 모델을 예. 만들었죠. 예. 그래서 상생 협약도 해서 예. 정말 발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노조가 생기고 금년에 부분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할 권리, 파업할 권리, 교섭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예. 만들어 봐야 여기까지만. 실패하는 정책입니다. 네, 공정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소멸,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 1분씩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지훈 위원장님부터. 예. 앞서 토론이 충분히 안 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약 7천여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지역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게 돼서 아마도 가게는 줄줄이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될 겁니다. 또 세수가 감소해서 자치단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충남의 현안이 시급하게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핵심 민생 과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공공주도의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의 고용도 지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런 고용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수영 단장님 1분입니다. 예, 우리 충청권의 생존 전략은 충청 메가시티 계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정도의 메가시티 전략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제2수도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광역교통망의 연계, 확충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까 두 분 다 말씀이 이제 계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셨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 충청권 각 지역의 아주 특화된 지역 문화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밭론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꽃으로 가득 찬 꽃밭도 아름답지만 여러 가지 색깔과 향기와 크기와 이런 것들을 가진 꽃으로 가득 찬 꽃밭은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충청권의 각 지역이 특색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컨텐츠를 창출하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충청 전체 발전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장님. 네. 아이고 이거 지역 소멸이란 말 들으면 우리 충남 아산의 도고 선장부터 생각납니다. 마을마다 다니면 70대, 80대가 대부분이세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이 국민의힘의 몇 가지 이 공약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김문수 후보께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 부영건설에서 하는 것처럼 출산 장려금 1억 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라고 0세부터 17세 사이에 부모가 저축을 하는 만큼 매칭 펀드로 정부가 하게 돼서 총 약 탈 수 있는 것이 5천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교육 환경 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진 위원장님. 예, 사실
몇 가지 이렇게 적어오기는 했는데 이 토론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어찌됐든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SOC 같은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만으로 지역이 일자리가 생기거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진짜 지역을 살리는 길은 구조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것은 지방 자율경제 모델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던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이런 것들의 규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완전히 이전을 해서 지방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세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적절한 회사와 적절한 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 내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이 청년들이 원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이 지역 밖으로의 청년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 변화만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호소하실 시간 마지막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부단장님 또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그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꼭 사전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예를 들어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합의로 나가야 될 그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3 위헌 불법 비상 계엄은 토론과 논쟁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그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해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우리 도민, 대전, 세종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주권자로서의 역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하셔서 저희 같은 정치, 머슴들이 그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장님 1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충청의 선택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디 괴물 독재 정권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문재인 정부 얼마나 5년 내내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국가의 재정은 600조에서 1000조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거짓과 가짜, 방탄조끼와 방탄유리, 방탄입법으로 둘러싸인 그 비겁함의 뒤에 숨어있는 그 세력을 막아주시고 진정 인생이 감동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청렴하고 참 용기 있고 희생과 열정이 있는 감동이 있는 대통령을 김문수를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진 위원장님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의 시민 여러분, 오늘 각 정당이 말하는 충청의 미래를 지켜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국민의힘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틀로는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개혁신당은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실력으로, 낡은 대립이 아니라 혁신과 실현의 정치로 대한민국과 충청 지역을 새로운 수도로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치 세력을 과감히 교체할 때입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이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충청의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압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준석을 뽑으면 이준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훈 위원장님 역시 1분입니다. 예, 지난 38년 동안 8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보수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4명의 대통령은 구속이 되었고 2명의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늘어났지만 1대9의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연대와 협동은 사라지고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닷새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힙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넘어 그 이상의 대한민국을 상상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보수 양당 진영 정치가 망쳐놓은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걷어내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번 권영국을 찍어주십시오.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응원봉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은 6.3 조기 대선에서 보다 나은 후보자와 공약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한 달여간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소식과 함께 지역 표심의 의미를 살펴보는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